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도부의 만찬이 62일 만에 성사됐습니다. 어제 현장은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어제 만찬에 참석했던 분이죠.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의원님 어제 만찬이요. 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차분하게 진행됐다는 얘기는 현안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라든지 언급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식사하고 왔다. 그냥 이렇게 들리는데요. 차분했다는 얘기는. 뭐 어제 만찬의 목적이 뭐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고 예. 지도부 격려하는 자리였었고요. 예. 뭐 따로 현안에 대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어제 저 만찬에는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안에 대해서 밥 먹다가 이제 자유롭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제 이제 저 정의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한 걸 보니까 뭐 체코 원전 얘기 뭐 이런 얘기면은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뭔가 다른 현안에 대한 것들을 당에서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습니까? 야외에서 식사를 했고 예. 뭐 테이블이 길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집중해서 어떤 무게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예. 또 대표가 보통 그런 자리면 뭐 당 대표가 또 인사 말씀하고 무도 또 발언하죠. 뭐 원내 대표도 뭐 인사 말씀하고라고 하면 뭐 그런 계제에 조금 뭐 민심도 전달하거나 예. 뭐 톤은 뭐 어떻게 가져갈지 예. 모르겠지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어제는 뭐 그런 기회 없이 곧바로 식사를 했었기 때문에 예. 뭐 현안에 대해서 좀 뭐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 뭐 사회자가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 그런 자리에서 좌장이자 호스트 격인 대통령이 뭐 한 대표 한 말씀 하셔, 뭐 추경호 원내대표 한 말씀 하셔, 뭐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제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또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어제는 뭐 편하게 식사 시작해서 예. 그냥 편하게 대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의원님도 어째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기회는 없으셨겠어요? 뭐 저는 어제 따로 뭐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어제 그 정의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한 거 보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인효한 최고위원이 뭐 원전 생태계 보관한 거 잘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만 지금 서면 브리핑에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 당에서 어떤 특별한 언급 같은 걸 하신 의원이나 참석자는 없었던 겁니까?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분이 있고 예. 대통령께서 뭐 원전이나 그 체코 예. 순방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해서 뭐 몇몇 말씀을 추가하신 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당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중점 법안 예. 한두 가지에 대해서 뭐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어제 만찬 자리 그 성격 결과 만족하십니까? 아쉬움은 있죠. 예. 어떤 그리고 점에서요? 참석하신 분들도 조금씩 느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만찬이 당초 뭐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되고 처음 있는 만찬 자리였고 뭐 어쩌면 어제 만찬했던 자리가 뭐 대통령으로서는 만찬을 하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자리인데 예. 맨 처음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제 그런 야외에서 만찬을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만찬을 했고 예. 또 그걸 통해서 대통령과 뭐 지도부가 만나서 뭔가 당에 그리고 또 대통령실 어떤 화합을 강조하는 예. 뭐 그런 자리였다는 점에서는 뭐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 그리고 그거에 맞게 차분하게 만찬이 진행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러 산적한 현안들이 있고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독대를 요청했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독대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독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분이서 뭐 내밀하게 뭔가 깊이 있는 현안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더라도 예. 지금의 현안에 대해서 뭐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좀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당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뭐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라도 예. 좀 충분하게 대화가 오갈 수 있었으면 하는 뭐 그런 기회가 됐었으면 예.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기회가 없었다 뭐 예. 그런 걸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찬만 하고 결국은 끝나는 자리가 되어서 예.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용산의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어제 신뢰하다는 실외예요. 참석자 많습니다. 만찬 시간 짧고 영상 공개도 안 했어요. 사진 이제 4장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당대표나 원내대표에게 발언 기회도 공식적인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뭔가 대통령실에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 모임을 그냥 상견례해서 밥 먹고 헤어지는 게 맞지 무슨 심각한 이야기 나오는 거 좀 꺼려하는 대통령실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만찬에 참석했고 지도부 만찬을 했을 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도부 만찬을 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무거운 얘기를 나눴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막 지금의 현안에 대해서 무거운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도적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의 상황은 만찬만 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당의 현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독대를 통해서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 같은데 독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찬 여러 기대를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만찬 지금까지의 그런 만찬들을 보면 특히 지도부 만찬 새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했었던 만찬에서는 주로 만찬이 지도부를 격려하는 성격의 만찬이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논의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표와의 만찬이 독대가 있었으면 대표와의 독대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 이런 만찬 자리에서 저는 실내였더라도 인원도 다수였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간의 여러 만찬 자리에 비추어 보면 깊이 있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독대가 안 된 점이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제 혹시 한동훈 대표가 만찬 이후에 어떤 반응을 좀 보인 게 있습니까? 아니 어제 만찬 이후에 따로 말씀하신 거는 없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도 그런 만찬 자리였으면 당연히 이제 당 대표로서는 적어도 이제 인사말 정도 이제 공식적으로 아니면 꼭 어제 술은 전혀 없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건배사나 이렇게 차로 갈 수도 있죠. 인사 말씀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말씀 정도는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그래서 재차 독대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재차 독대를 홍철호 수석에게 요청했다고 하고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요청하면서 이거는 내가 언론에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중앙일보에는 보도가 돼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의 두 번째 독대 요청 받을 거로 보십니까? 받지 않을 거로 보십니까? 저는 독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위의 측면에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만찬 전의 독대는 어쨌든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필요하다면 꼭 서로 논의해야 될 현안들이 있다면 독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나서 어떤 말씀이라도 하고 이 전국을 풀어갈 수 있는 뭔가 좀
허심탄회한 예. 논의와 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 어제 만찬 직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었는데 거절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네. 거절의 속내는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요청했던 것이 언론에 공개된 거 그것 때문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무래도 의정 갈등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 대통령실로서는 좀 껄끄러운 주제잖아요. 그 주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제가 다른 속내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예. 언론에 공개된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난 예. 이유인 것 같은데요. 예. 물론 뭐 이게 독대는 뭐 통상 미리 알려지지 않는 건데 왜 예. 이게 알려졌을까? 물론 누가 먼저 그걸 언론에 알렸냐, 뭐 의도적으로 알렸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앞뒤의 선후 관계나 여러 예. 가지 면에 있어서는 뭐 서로 다른 말씀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언론에 이제 공개됐지만 뭐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는 아하. 입장을 표명할 수는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과 이런 면이 예. 국민들이 지금 여러 현안에 대해서 좀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런 형식 때문에 이런 내용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형식이 내용보다 앞서가서 결국은 독대가 이렇게 무산되거나 하는 것은 좀 안타깝죠. 어제 저 만찬 전에 한 대표가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잖아요. 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나는 게 보도되는 게 왜 문제가 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저 재차 요청한 거 두 번째 어제 만찬 이후에 그거에 언론에 공개된 것도 대통령실에서 불편해한다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만찬 요청도 그렇고 두 번째 이번 요청도 그렇고 이 언론에 공개되는 거 독대 요청 이걸 불편해하는 대통령실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그건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여러 뭐 통상적인 관례를 보면 뭐 예. 독대는 이제 독대가 이루어진 이후에 뭐 독대에서 이런 예.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알려지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관례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또 한 대표가 뭐 이야기한 것을 또 잘 선회를 해보면 예.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여당의 대표가 만나는 것은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예.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만날 때 뭐 독대한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는 뭐 내용에 예. 따라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뭐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의 대화만 있었다면 뭐 공개하지 않으면 되고요. 뭐 아니면 뭐 일부 공개되고 일부 공개되지 않을 내용이라면 필요한 내용만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일, 즉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만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뭐 007 작전이나 뭐 이렇게 굳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가. 예. 만나는 것 자체는 국민들께 우리는 이렇게 자주 소통하고 만나고 있다라고 예. 알리고 다만 그 대화에서 독대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어느 만큼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대화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다. 예. 어쩌면 그동안의 관례가 어찌 되었건 간에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만나는 것을 국민들께 자연스럽게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만나고 예. 어쩌면 뭐 정기적으로 만날 수도 있죠. 필요하다면 그렇죠. 뭐 정기적으로 만난다라고 예. 하는 것들이 국민들께 알려지는 것이 과연 그렇게 나쁜 일일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한 대표가 뭐 그런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현안은 뭐라고 보세요? 현안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공세하는 여러 법안들도 있고요. 예. 또 지금 의료개혁 문제도 있고 그렇죠. 또 특히 의료개혁에 있어서는 여야 의정협의체 관련해서 어떤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또 그리고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뭐 여당의 어쨌든 좀 더 유연한 입장 변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실상 현재로서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부분들도 있고 예. 서로 뭐 깊이 있게 논의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만찬 전에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김건희 여사 문제도 이야기하시고 싶은 주제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의 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주변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내가 독대하면 이야기하겠다. 왜?
대통령실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라도 이야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변에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 독대가 잡히면 거론할 의지와 의사는 있는 거죠. 뭐 한동훈 대표의 의중을 뭐 다 제가 예. 읽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의료개혁의 문제는 사실 어제 만찬 자리에서 뭐 기회만 된다면 예. 그리고 뭐 서로 뭐 필요하다면 예. 많은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예. 오히려 음흠. 많은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중지를 모아서 예. 대화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예. 오히려 어쩌면 그게 더 독대보다도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장상현 수석도 있고 이뇨한 네. 최고위원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독대를 요청했다면 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나 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오히려 저는 뭐 주로 하지 않으셨을까. 예. 물론 뭐 여야 의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뭐 말씀을 나누셨겠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독대가 성사되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피해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다라는 언론의 사설에서 칼럼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다. 그런 표현들이 좀 종종 보여서 당대표라면 예. 당의 입장을 말씀드려야죠. 그럼 당의 입장도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게 당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세요? 뭐 그게 어떤 방법이 됐든 예. 당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저는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얼마 전에부터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단어가 이제 조선일보 칼럼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보수 언론에서도 당에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리스크가 있다.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예. 그것이 현실적인 사법 리스크냐 아니면은 야당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실체가 있든 없든 여러 의혹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리스크냐 예.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야당에서 뭐 기승전 지금 국회에서의 모든 공격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드러나 있는 사실이니까요. 예. 그럼 이런 적어도 정치적인 공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로서는 대통령과도 좀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일단은 두 번째 만찬 독대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 대표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번 두 번째 독대가 성사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게 아예 백일화에 그냥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부담은 없으십니까? 뭐 유난 갈등 이런 얘기 계속 나올 수도 있고. 당대표로서 여러 상황들을 예상했을 것이고 예. 어려움이 있을 것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대표에 출마해서 63%의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63%로 지지해 줬던 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당대표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한동훈 대표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당장은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예측하고 당대표에 된 만큼 힘들지만 예. 당대표로서 지금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한 번 독대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또 한 번 제안했는데 거절되면 야, 이게 뭐 당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뭐 이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저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보다 독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전 독대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민심과 좀 다르게 가는 게 보이면 당대표로서 당연히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려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의원님,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원래 밥자리, 술자리 원래 좋아하시니까 얼마 전에도 보면 한남동 관저로 이제 몇몇 의원들 초대해서 뭐 비공개 만찬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보도들이 좀 나오잖아요.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오래된 인연인데 한동훈 대표 만날 때는 이렇게 형식, 절차 이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대통령실의 입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편하게 만나더라도 또 당대표와 또 대통령이 만났을 때는 그것이 단순한 편안한 만남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해석도 있고 여러 의미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저런 점들도 다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좀 자주 뭐 형식에 관계없이 예. 자주 보시면서 예. 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이제 만찬 말미에 혹시 인사말이나 지나가는 소리로라도 아니 뭐 다음에 한번 또 저 만찬 한번 합시다라든지 관저에 한번 내가 초대할게 한번 봅시다 뭐 이런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든 아니면 지도부를 향해서든. 제가 들은 거는 따로 없는데요. 예. 다만 지금 의원님들과 계속 식사 자리를 하면서 소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아니요 그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예. 지금 이제 초선 의원들과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아. 자리를 하신 것 같고요. 예.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뭐 올해가 가기 전에 예. 계속 뭐 식사하면서 소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그 서면 브리핑에도 재선 3선 의원과도 만나겠다라는 네.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한번 보자 이런 얘기는 언급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예, 제가 들은 거는 따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장동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